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화기내과 박재호라고 합니다. 어, 제가 내과 부분 저희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이제 브로셔고 나중에 저희가 따로 메디게이트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따로 저희가 배정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내용 써놓은 거는 저희가 이 이제 다른 병원과는 이제 다르게 여러 대학의 교수님들이 이제 모여서 저희가 이제 내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어떤 이 교수진들 간의 어떤 뭐 상하적인 관계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없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 전공의들과 이게 교수진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상하적인 관계를 저희가 이제 탈피하고자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이제 교수진들의 경향이 이제 그렇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 이제 이 울산대병원 내과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시고요. 이게 뭐 대부분 그렇긴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최근 9년간 내과 전공의 내과 전문의 시험 합격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면은 통상적으로 간혹 가다가 이제 그 내과 전공이 저희가 이제 보드 시험에서 떨어지는 분들이 실제로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 저희 병원은 워낙에 이제 이런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 9년 동안은 단 한 명도 낙오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저희가 따로 나올 내용이긴 한데 현재 1년차 월 당직을 6회에서 7회 이내로 저희가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전공의 선생님들이 혹시 모자란다 하더라도 저희 스태프들이 따로 그거는 제가 그 숫자를 맞춰서 조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 급여 자체가 상당히 이제 뭐 울산대병원 자체가 급여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은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복지 부분은 나중에 이제 이 서류를 따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내과 이제 교육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최근 9년간 낙오작 없이 계속 전공이 그 보드 시험 합격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신안 발표나 MGR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과별 스케줄 당연히 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한 3년 전부터 질환 역량 그 집중 코스라 그래서 이 분과별로 저희가 전공의들이 원하는 파트, 원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런 그 참여해서 토의나 강의나 이제 여러 형식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 토픽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이게 이제 3개월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 전공의 선생님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있어서 조금 더 자기가 모자라다거나 관심 있는 분야를 조금 더 들음으로써 어떤 이런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환자만 이제 봤을 때 모자랄 수 있는 부분들을 메꿔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희 울산대병원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과를 하게 되면 제가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술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위내시경, 그다음에 이지드 가스트로엔도스코피, 그다음에 에코나 그다음에 앱도멘 소노 같은 것이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이미 이제 3년차 때부터 1개월 정도는 내시경이나 그다음에 복부 초음파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트레이닝을 하고 그 이전에는 소화기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가 있기 때문에 그 애니로 저희가 실습을 하게 되고 저희가 올해는 또 복부 초음파를 전공으로 하시는 그 저희가 간 전문의 그 소화기 교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시는 선생님들이 오시는 연차부터는 전공의들이 복부 초음파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교육이 가능한 것이 울산대병원 내과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나 해외학회 참여 지원을 당연히 저희가 하고 있고 19년 기준으로 지금 여기 써 있는 것과 같이 이제 해외학회 포스터 내진 구연으로 해서 병원에서 그 지원을 받아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울산대 내과만의 저희가 장점을 말씀드리면 입원 환자 수는 저희가 이제 25명 상한제로 해서 대부분의 과에서 이것을 저희가 지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시경이나 심장 초음파, 그다음에 복부 초음파 등 저희가 실제로 이제 필드에 바로 나갔을 때에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실기 교육도 우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역량 강화라든가 MGR 그다음에 정기적인 저희가 또 1년에 2번씩 이제 그 시험을 치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도록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이런 로딩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한 명의 내과 의사로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시스템적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다. 그것이 저희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4번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다른 과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경주나 포항 지역에서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오게 되고 중증도가 꽤 되는 환자들이 좀 간혹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환자를 볼 수 있고 사실 이제 대학병원 트레이닝이라는 게 워낙 다양한 환자들을 이제 봄으로써 경험을 쌓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지방병원에 있어서 여러 다양한 환자를 이제 못 보고 경험을 못 쌓게 되지 않을까. 오히려 제가 봐서는 이런 서울의 빅5에 있을 때는 대부분 리퍼된 환자들만 오기 때문에 그 환자들의 어떤 초반의 임상 양상이나 그런 거를 경험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울산대병원 내과가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특별법을 준수를 하고 있고 아까 7번 얘기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당직 횟수를 7회 이하로 저희가 줄이면서도 현재 최상위권 수준의 급여를 유지하기 위한 방비 대비책을 이미 저희가 완비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 병원 울산대병원 내과로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적절한 로딩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우리가 수준 높은 교육과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보드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없도록 도와드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서도 더 의혹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아산병원에 저희가 각 분과 쪽에 펠로우 지원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이제 카디올로지 분과에 한 명 선생님이 아산병원에 펠로우로 있고 내년에는 호흡기내과 쪽으로 또 우리 전공의 선생님이 한 분 펠로우로 제가 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대병원으로 지원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적절한 이런 로딩과 그다음에 훌륭한 수련 시스템, 그다음에 수련 이후에 혼자 지원하시는 분들이 좀 더 관심이 있을 경우에는 그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펠로우나 그런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오교원입니다. 저희 전공의들이 레전스 선발 공동 설명에 참석한다고 하니까 무슨 이야기 하시겠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기 우리 전공의들 인턴생들인데 어떤 유인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서 좀 관심을 끌어볼까 참 고민을 했었는데 전공의들 하는 말이 교수님 가셔서 노래나 한 곡 하고 오시면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과를 소아청소년과를 잘 모르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아청소년과를 잘 모르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병원 실제로 이제 앞에 두 교수님들 발표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좀 준비의 포커스가 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도 좀 하긴 해봤었는데 저희 병원 실제 내에서 우리 소아청소년과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어떤 분위기에서 일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일하는 대표적인 일터입니다. 전공의들 말로는 코로나19의 대표적인 수혜과가 수련하는 입장에서는 소아청소년과랍니다. 저희 사호병동 메인 병동인데 33병상인데요. 환자보다 의료진이 더 많다. 병원 내에서 완벽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곳이다라고 이야기될 정도로 환자가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고 또 하나의 메인 병동이 이제 NICU, 또 인턴생들이 이제 일해봤던 이제 신생아실, 그리고 당직 서게 되면은 이제 소아선정 응급실에서 콜을 받으실 거고요. 이제 고년차가 되면 이제 외래를 이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메인 병동이 4호병동, 이제 NICU에서 상당수의 전공의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저희 병원의 전체적인 특성일 것 같아요. 저희 과도 예외가 아니고요. 저희 병원의 가장 큰 특징은 아마 젊다는 게 아닐까. 그리고 유연하게 잘 대처한다는 게 저희 병원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8분의 스태프쌤이 7개 분과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카디올로지, 소아심장, 그리고 소아혈액종양, 소아호흡기, 알러지, 그리고 신생아 2명이 하고 있고요. 소아신경, 소아내분비, 소아위장관, 그리고 영양 파트를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두 분의 시니어가 계십니다. 소아심장하고 혈종은 두 분의 시니어가 계시고 나머지 스태프들은 이제 다 40대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액티브하게 이 지역 내에서 많은 환자들을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저희 병원이 안 그런 과가 없습니다만 지역 거점 병원이다 보니까 실제로 대부분의 환자들, 특히 NICU 같으면은 이제 지역 거점 NICU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저희 병원으로 의뢰를 옵니다. 이게 뭐 전공 입장에서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환자를 못 봐서 이게 수련이 안 된다 이런 거는 저희 병원 자체에서는 아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을까. 충분한 환자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과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를 참 고민을 했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뭘까. 저희는 이제 뭐 저희 과를 돌아보신 인턴쌤들도 계시겠지만은 아마 저희 병원 자체 내에서도 아마 저희가 수련인들인데 굉장히 제일 친근한 과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전공의들 사이뿐만 아니라 스텝하고 전공의들 사이에서 굉장히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잘 잡혀 있고요. 병동 돌아보셨죠? 그리고 NICU 돌아보셨을 텐데 저희 간호사들이 어떻게든 인턴생들, 전공의들 도와주려고 하지 이렇게 외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 사실은 우리가 수련하는 과정이라는 게 힘들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누구와 일을 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은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최적의 수련 공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직을 쓰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소아 전용 응급실인데요. 저희는 다행히 응급실 전담하시는 전문의 선생님들이 계셔서 프라이머리로 노티 받고 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근무 시간이 조금 제한되는 시간들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콜이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응급실 전담하시는 스태프분들이 보시고 노티를 하시게 되고, 또 담당 스태프들이라든지 위에 백업을 해주는 공연차들이 굉장히 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응급실 콜을 받고 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병동 업무에 있어서는 저희가 소아병동, 사후병동에 임상 전문 간호사가 한 분 계시고요. NICU에 임상 전문 간호사분이 두 분이 계세요. 열심히 우리 전공의들이 수련하는 데 있어서 힘든 부분들을 또 일정 부분 커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업무적인 로딩이 많아서 우리 병원의 수련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당직일 것 같은데요. 저희는 지금 병동하고 응급실을 전공의 한 명이 전연차가, 그리고 NICU가 고년차가 담당해서 하루에 2명의 전공의가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년차 모집을 못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4년차 2명, 3년차, 2년차 각각 2명씩 다 있고요. 당직은 지금 6명의 전공의하고 3명의 스태프쌤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 수가 많이 늘 거다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스태프들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수련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정말 힘이 들어서 포기하는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과도 주어진 휴가는 100% 보상이 가능하고요. 뭐 일부 인턴생들이 논문이나 학회 발표 같은 걸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뭐 아까 내과 교수님들 말씀하셨겠지만은 논문이나 학회 발표 때문에 문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전공의의 수준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논문 지도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학회 발표 같은 경우에는 2년차 때 또는 3년차 때 되게 이제 마치게 되고요. 논문은 2년차 말부터 시작해서 4년차 초에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염려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과도 이제 해외 학회 참석하는 것을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올해 박상규 교수님께서 정년 퇴임하시면서 소아청소년과 발전 기금을 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지원하셔서 해외 학회 참석을 또 원하시면 저희가 과 내에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 것 같습니까? 네. 노아의 방주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강에 띄워 놓은 겁니다. 방주입니다.
방주가 영어로 이제 아크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전문의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방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크, A, attitude. 무엇보다 어떤 자세로 수련을 할 건지 또 어떤 자세로 살아갈 건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R, relationship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고 하는지 이게 또한 수련하는 과정 중에 중요할 거고요. K, knowledge, 지식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저희 소아청소년과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방주가 되어줄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울산대학교 병원 신경과의 박지훈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신경과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신경과가 너무 좀 딱딱하고 냉철하다는 또 너무 학문적이라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거를 시작하는데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더 정서적으로 따뜻하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슬라이드를 준비해 봤는데 일단 이제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좀 더 두려움보다는 흥미롭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고 배울 수 있는 게 많다는 관점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과는 사실은 이제 모든 의사들 내에서도 그러니까 신경과가 구체적으로 뭐 하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제 과거에보다는 현재 더 집중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 좀 더 관심이 있을 거라고 예측되어지는 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뇌와 척수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근육과 말초신경에 해당하는 모든 질환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제 단편적으로는 뇌를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전신을 다 담당하게 되고 또 전신에 있는 많은 증상들을 다 관여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어려울 때도 이제 신경과를 전공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신경과에서 관여하는 많은 병들이 이제 퇴행성 질환이 많고 이제 지속적으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신경과에 해당하는 환자들도 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경과는 이런 수면, 두통, 그리고 균형장애들과 같은 그 삶의 질하고도 밀접하게 연관되어지고 이런 추세들도 점점 진행하기 때문에 신경과에 좀 더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는 이런 다양한 뇌졸중이나 치매, 뇌전증, 파킨슨병 이런 병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요즘에는 그 4대 중증 질환이나 아니면 치매에 대해서 나라 자체에서 사회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가장 필요로 하는 파트가 신경과 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신경과 학회를 들어가 보면 이제 뇌 지킴이라고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노인 또는 퇴행성 질환 이런 다양한 많은 자학회나 연관학회들이 있게 되겠고 이 대부분의 학회들은 신경과에서 주도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이런 수면이나 두통 이런 질환도 있고 또 퇴행성의 대표적인 그 치매 또는 파킨슨 질환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신경과를 그럼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제가 친구들 의사가 아닌 친구들한테 들어봐도 신경과에 가면 수술을 하는지 또는 신경과에 가면 보험을 못 받는다는데 아니면 우울증 치료를 한다는데 이런 것처럼 아직 일반인 중에서도 이제 신경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지식들이 많고 또 이제 네이버에 제가 네이버에 이렇게 쳐본 건데 신경과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들도 굉장히 많고 또 어지럼이나 두통 이런 거를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사실은 이제 한방에서 많은 정보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일반인 중에서도 신경과에 대해서 어떤 병을 치료하고 어떤 과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우리 의사들은 신경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보면 일단은 뉴로 아나토미부터 떠오르면서 굉장히 학문적이고 어렵고 그리고 고칠 수 없는 병이 많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실제 저희가 환자를 보면서 당연히 학문적인 공부도 해야 되지만 그런 것보다는 환자를 많이 도와주고 이제 실제 환자의 삶의 질을 많이 높일 수 있는 이런 학문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 병원의 외래 환자 수를 보면 실제로 신경과에 굉장히 많은 외래 환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과의 대표적인 소화기 또는 이제 그 외에 뭐 안과 이 다음에 사실 신경과가 굉장히 많은 외래 환자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만 봐도 신경과에 대한 사람들의 니드가 굉장히 많고 해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남들이 생각하거나 또는 신경과를 전공하기 전에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해보면 할 수 있는 게 많고 그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서 쉬운 파트도 많이 있다. 그리고 당연히 스트로크 환자를 보고 응급실을 당직을 쓰는 1, 2년 차 때는 당연히 이게 어렵고 많겠지만 그건 어떤 과나 마찬가지고,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저렇게 외래 베이스의 많은 검사들과 진료를 하면서 또 다른 파트 의사 선생님들이 모르는 그런 부분들을 보충해주는 그런 또 하나의 자부심을 가지면서 일할 수 있는 과가 되지 않을까, 신경과 하는 의사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실제로 많은 질환들을 고치고 또 주로 노인 환자들을 많이 대하고, 이제 또 스트로크 환자들은 이런 언더라인하게 DM 하이퍼텐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하게 일반적으로 보는 많은 질환들에 대해서 이런 약물들도 많이 사용해서 폭넓은 지식도 임상적으로 갖출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신경학적 검사라든지 영상 검사라든지, 또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신경과 내에 많은 검사실이 있거든요. 거기 안에서 각각 이루어지는 각각 검사들은 신경과가 아니고선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신경과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검사들, 또 최근에는 뉴로 인터벤션과 해당하는 이런 통증이나 또는 그 인터벤션 등에도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병원 신경과에 총 전문의가 총 10분이 계시는데 이거는 굉장히 규모가 큰 거고요. 전국적으로도. 또 각각의 교수님들이 대부분 연배가 낮으시고 각 파트에서 다 이제 전문 지식을 다 갖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파트 하나 빠지지 않게 골고루 다 이제 있고, 또 올해는 전임의 선생님도 있어서 제 밑에서 어지럼과 안구 운동 장애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병원 교수님들은 전부 다 의국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굉장히 다른 파트에서 다른 부분에서 모였기 때문에 교수님들 자체에서도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이 아직 많이 배출되지는 않았고 지금까지 6기가 배출되었고, 전공의 선생님들도 대부분 뭐 전라도 그리고 서울, 대구, 부산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와서 수련을 마치고 다양한 곳에서 현재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의 그 신경과 중에서도 우리 병원의 장점이라고 하면 울산에서 사실 대표적인 대학 병원이기 때문에 다양한 환자들을 실제 보고 있고 그 파트에 맞는 전문의가 모두 있기 때문에 대부분 타 병원으로 그렇게 많이 보내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환자분들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병원이나 대학의 출신들이고 또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수직적인 관계보다 수평적인 관계가 많고, 또 하나는 저희가 매주 목요일, 최근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지만 아산병원하고도 화상 컨퍼런스를 하고 있어서 이제 연륜이 있으시고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아산 선생님들하고도 서로 케이스를 공유하고 발표하면서 이제 연구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전공이 4분의 선생님이 지금 신경과에 일을 하고 있고, 안정적인 TO의 문제는 현재 이제 없는 상태로 내년에 1년차 선생님의 TO도 확보돼 있고, 특히 올해 심내혈관 센터를 가지고 있는 곳에 추가적으로 이제 1명 이상의 TO를 더 충원을 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전공의 TO가 올해는 1명이었는데 내년에는 2명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전공의가 없었던 적이 이제 몇 년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전임의 이상 모든 스텝 선생님들이 이분하게 똑같이 이제 당직을 서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전공의가 다 찬 상태에서도 주 1회 이상은 전문의가 당직을 현재 서주고 있고, 이 외에도 이제 법적으로 의무기간 되기 전부터 이런 전공의 수련 기간에 대한
규칙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명의 CNS 간호사분들이 이제 오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병동에서 일을 하거나 또는 이제 검사 같은 거를 어레인지 할 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당직실은 충분히 갖춰져 있고, 그 병원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셔서 지원을 해주셔서 여러 의국비로 국내학회나 국제학회까지도 모두 다 갈 수 있는 분위기가 현재 있는데, 이제 올해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요. 그 외에도 이제 그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울산대 자체에서 주는 혜택도 있고, 신경과 의국은 이제 우리 병원에서 가장 양지 바른 곳에 자리를 잡고 있고 상주하는 의국 비서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전공의 선생님들과 우리 전임의 선생님 같이 있고, 저희 CNS 간호사도 있고, 이렇게 양쪽에 창문이 다 통풍이 잘 되는 양지 바른 곳에 아주 널찍하게 의국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회식은 사실은 이제 끝나고 나서 잘 하진 않아서 이렇게 점심 시간에 다과를 하면서, 이건 작년에 저희 과장님 연수 갔다 오셔서 연수 갔다 온 사진과 경험, 미국 생활을 이제 얘기해 주시고 단촐하게 이제 신경과 식구들하고 이렇게 파티를 조촐하게 열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코로나 전에도 신경과는 이런 식으로 많이 조촐하게 이제 모임을 했었습니다. 주로는 1년차 때는 입원 환자 중심으로 보고, 이제 수련 기간 동안에는 상주 당직 항상 있으면서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험한 환경에 이제 혼자 낑낑대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고, 2년차, 3년차, 4년차까지 전부 다 응급실 당직을 함께 나눠가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뭐 당직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2년차 이상부터는 이제 실제 시험과 나중에 이제 프랙티컬하게 필요한 여러 가지 각종 술기, 판독 등에 참여를 해서 이제 그 수련을 신경과 학회에서 이제 권장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이제 신경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연구나 또는 증례 같은 논문이 필요한데, 이제 저희 이번에 졸업한 4년차 선생님들도 이미 2년 전에 전부 다 논문을 완료할 정도로 이제 논문이나 이런 수련 과정에 필요한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들은 큰 어려움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척색 그 실제로 처음에 맞닥뜨린 이런 술기들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나름 과에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1년차나 아니면 전공의 선생님들이 보기에 이제 그 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약집을 과 자체에서 만들어서 서로 함께 공유하고 있고, 이제 사실은 뇌졸중 환자가 가장 보기 이제 어려워하는 파트이긴 한데, 이렇게 병원 안에 뇌졸중 집중치료실이 있어서 급성기 환자들은 항상 이쪽으로 입원을 해서 여기 간호사들이 상주를 24시간 하고 있으면서 모니터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안정된 상황에서 환자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륙병동의 신경과 병동은 마련되어 있고, 이제 전부 그 병동 안에 이렇게 오더도 내고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국도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자리하고 있고, 항상 맛있는 간식과 커피, 음료 등이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외래에서도 뇌신경센터로 해서 다 자리 잡고 있고, 외래 옆쪽에는 이렇게 넓은 검사실이 자리하고 있어서 이제 다양한 이제 신경과에서 하는 다양한 검사실을 모두 잘 세팅해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의 가장 중요한 건 뭐 여러 가지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기본부터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을 하게 될 그 전공의로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 기술을 술기나 이제 지식들을 배우게 그 울산대병원은 아주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신경과를 예전에는 많이 어려워했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많은 교수님들의 노력으로 한글로 된 책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서 어렵다기보다는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많고 굉장히 실용적이고 본인에게도 많은 발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과라고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는 과정도 힘들었지만, 의사에서 전문의가 되는 과정은 또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울산대학교병원 신경과 의국에서 많은 교수님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과정을 잘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전공의 지원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진단검사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상혁이라고 합니다.
진단검사학과 인턴 선생님들은 진단검사학과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무슨 일을 하는지. 사실은 뭐 전공생들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시고 잘 컨택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기도 하실 것 같아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비인기과였죠. 지금까지 계속 이제 비인기과였고 한동안 지원율이 높았다가 한 10년 정도는 지원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한 5년 정도 굉장히 낮았고, 하지만 이제 올해 이제 전무후무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진단검사학과가 진단검사학과는 안 나오고 진단검사 이것만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 그 진단검사의 판독을 하는 과가 저희 과입니다. 판독이라고 하면 이제 뭐 검사 판독도 있겠지만 이제 실제 환자와의 직접 컨택을 하지는 않아요. 그게 굉장한 장점이기도 하고, 수로 이제 응급실이나 이제 이런 데서 이제 PBS 판독을 낸다든지, 골수 검사를 한다든지 하면 이제 판독을 하겠죠. 그것을 판독하지 못하면 진단이 안 돼요. 환자가 진단이 되지 않고, 그럼 임상 교수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환자가 왔을 때 이밸리에이션이 안 될 뿐더러 진단이 안 되면 치료도 못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특히 우리 여러 가지 파트들이 있지만 특히 진단 혈액, 제가 하고 있는 진단 혈액 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임상 교수님들과의 그 융화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계속 뭐 24시간 계속 연락도 받고, 판독하면 바로 뭐 실환인 경우는 연락도 바로 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유기 있게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뭐 좀 자랑이긴 한데 우리 병원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골수검사 건수가 전국에서 서울에 이제 빅5 병원이 있잖아요. 서울대, 아산, 카대, 그다음에 삼성, 연대 뭐 이런 병원도 있는데, 그런 병원들에서 이제 골수 검사를 하게 되면 1년에 보통 한 많은 카대가 제일 많은데 지금은 한 6천 건 이상을 하고 있어요, 1년에. 그리고 연대 같은 경우에 2천 건 정도가 됩니다. 그 병원들 이후에 이제 전국에서 따졌을 때 저희 병원이 광주에 있는 화순전원대 병원이 한 1,000건이 조금 넘고요. 그 다음이 저희 병원입니다. 그래서 부울경에서는 저희 병원이 가장 많은 골수 건설을 하고 있고, 그만큼 그 혈액종양 내과에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환자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있죠. 판독 건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경험이 많아서 전공의 수련이 끝난 다음에도 필드 나갔을 때 일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런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과 이제 인원 소개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스텝 선생님은 5분이 계십니다. 지금 이선호 교수님, 정윤성 교수님, 임준 교수님, 저, 그리고 올해 이제 새로 이제 아산에서 제 후배기도 한데 김영기 교수라고 새로 이제 임상화학 파트를 전문으로 하는 교수가 와서 올해 이제 발령을 받고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탈 5명이 스텝이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과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임상 같은 경우는 환자와의 컨택, 환자 스트레스, 이게 굉장히 크지만 저희과 같은 경우는 그런 스트레스는 없다고 보셔도 되고, 대신에 임상병리사 선생님들을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상병리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인격적인 또는 뭐 업무적인 면에서 이제 관리 감독, 지시, 오더를 내리고 하는 것들을 전공이 1년차부터 그것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병원에는 이제 51명의 임상병리사 선생님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조직도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혈액검사부, 자동화검사부, 미생물검사부, 이게 각 세부 파트가 됩니다. 세부 파트가 6개 정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각 파트를 담당하는 교수님들이 계시고, 교수님들 밑에 이제 여러 이제 병리사 선생님들이 쭉 있죠. 이 병리사 선생님들을 관리 감독을 하는 업무가 이제 주어집니다. 검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고 굉장히 뭐 복잡한데, 사실은 저희 병원 그 진단검사학과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니고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서울에 있는 웬만한 대학병원보다 더 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검사 건수도 물론 그만큼 많고요. 장비는 뭐 여러 개 있는데 이거를 다 설명드리진 않고요. 그냥 뭐 이런 것도 있다 정도만 보시고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진단 혈액 쭉 있고, 혈액은행도 이런 기계들이 있고, 면역 혈청, 그다음에 분자 유전에서도 있고, 사실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활발하게 이슈화가 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또 휴요가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임상화학, 임상미생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검사 건수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공이 지금 1년에 1,000만 건이 넘어갔어요. 근데 1년에 1,000만 건이라고 하면 엄청난 겁니다. 이게 보통은 1,000만 건이 안 되고요. 뭐 부산에 있는 대학병원들 해도 뭐 많아야 600만 건, 700만 건 정도가 되는데 저희 병원은 1,100만 건 이상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보다 이제 그런 병원들보다 전문의가 적어요. 전문의가 적어서 그만큼 이제 스텝에 대한 이런 요구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스텝이 되기도 굉장히 쉬운 파트 중에 쉬운 과 중에 하나가 됩니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인턴 선생님들이 제일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골수검사 시행 건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혈액종양 질환에 대해서 다양한 증리의 경험이 가능해서 필드 나갔을 때 굉장한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5명의 스텝이 계시기 때문에 5명의 스텝이 각각 파트를 맡고 있어서 각 세부 파트별로 1대1 전담 매치가 돼서 전공의는 1명이고 스텝이 5명이 이제 그런 이제 과가 될 수가 있어요. 전공의팀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티오가 1명이고요. 뭐 계속 1명이었지만 저희 과에 전공의팀이 들어온 지가 조국하고 나간 게 제가 들어오기 전인데 2016년도에 조국하고 나간 사람이 1명이 있고 그 뒤로는 1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들어오게 되면 뭐 차기 스텝으로 제일 1순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차원의 육성과로 진행이 되어서 이건 사실 여기 써놓지는 않았는데 급여 외로 일정 금액의 경제적 보상이 됩니다. 이게 정부 정책상 육성 지원과도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을 말씀드리면은 일반 전공의 선생님들 페이에 한 달에 200만 원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1년에 200만 원 플러스면 1년이면 2,400이죠. 4년 근무하면 1억입니다. 1억이라는 돈을 더 이제 급여로 더 이제 벌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학병원의 스텝 기하가 상당 일반 보통 임상과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이 잘 하려고 하진 않기 때문에 스텝이 될 수 원하고자 한다면 스텝이 될 수 있는 찬스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스텝에 대한 본인의 욕심이 없더라도 여러 가지 검사 센터라든지 대형 검사 센터 있죠.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오죠. 뭐 시젠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진단검사과 전문의들이 이제 부장, 과장으로 들어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저희 무국 선배들도 많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페이가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추가로 플러스로 뭐 부상도 줍니다.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근무 QL은 뭐 자타가 공인하죠. 뭐 좋습니다. 아주 아침 8시 반 출근해서 5시 반 퇴근하고 그 후에는 콜 없습니다. 그냥 주말에도 뭐 콜 없고 그냥 오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 근무, 일주일에 42시간 근무로 끝입니다. 그걸로 이제 더 이상의 로딩이 없고 로딩이 뭐 근무 중에 로딩이라고 한다면 뭐 바쁘지 않게 오는 이제 콜 임상에서 이제 임상 전공의 선생님들이 콜 하는 거 검사에 대한 문의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 이외에는 루틴 판독 업무가 주로고 여러 가지 뭐 서브 파트에서 이제 필수로 요구하는 이제 수련 지침서에 요구하는 어떤 것들을 익혀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만 이제 익히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굉장히 수련이 굉장히 편한 편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